나는 그날 처음으로 내 이름을 잊었다. 아침 8시 반. 관리사무소 뒷문으로 들어섰다. 정문은 주민들과 마주칠 확률이 높아서 피한다. 눈인사를 받지 못하는 것도 받는 것도 불편하다. 그냥 조용히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오늘 처리할 민원 목록을 확인하는 게 제일 편하다. 명찰에는 이정희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저기요, 택배 언제 와요? 저기요, 이거 복사 좀. 사람들은 나를 저기요라고 부르거나 아예 부르지 않고 서류를 내민다. 나는 그게 편했다.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으니까. 58세. 계약직 3년 차. 이 아파트 단지는 25년 됐다. 서울 외곽이라 집값은 중간쯤 되지만 사람들 사이에 서열은 확실하다. 입주자 대표 가족, 오래 산 주민, 새로 들어온 사람, 그리고 우리 같은 계약직 직원.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안다. 나는 제일 아래쪽에 있다. 점심시간이 되면 사무소 뒤편 창고 옆 의자에 앉아 도시락을 먹는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냄새가 나면 민원이 들어올까봐 밥에 김만 싸 먹는다. 휴대폰을 켜면 메시지는 없다. 남편에게서도 딸에게서도. 언제부터였을까? 아무도 나를 찾지 않게 된 게. 퇴근은 정확히 5시 반. 집까지는 버스로 새 정거장. 현관문을 열면 남편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다. 3년 전 명예퇴직 이후 그는 거의 말이 없다. 나도 묻지 않는다.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을 게 뻔하니까. 저녁 뭐 먹을까요? 아무거나. 그게 우리의 대화 전부다. 딸은 부산에 산다. 한 달에 한 번쯤 잘 지내시죠? 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나는 응, 잘 지내라고 답하고 대화를 끝낸다. 더 이상 물어볼 것도 말할 것도 없다. 딸도 그걸 안다. 저녁은 간단히 차려 먹는다. 국 하나, 반찬 두어 가지. 설거지를 하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눕는다. 천장을 보다가 잠든다. 매일이 같다. 특별한 불행도 특별한 행복도 없다. 이게 나쁜 건 아니야. 그냥 이런 거지. 관리사무소 책상 서랍 안에는 작은 수첩이 있다. 예전엔 일기를 썼다. 지금은 그냥 날짜만 적는다. 오늘도 적었다. 10월 17일 목요일. 그리고 펜을 놓았다. 쓸 말이 없었다. 오후 3시쯤 박명숙 씨가 들어왔다. 65세쯤. 입주자 대표 남편의 부인이다. 단지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 관리비 고지서에 오타가 있으면 사무소로 와서 소리를 지르고 엘리베이터 청소가 조금만 늦어도 항의 전화를 한다. 이정희 씨. 명찰을 보고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 억양은 이름이 아니라 호출에 가까웠다. 네, 이번 달 관리비 내역서 좀 다시 뽑아줘요. 항목이 이상해. 어느 부분이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다시 뽑아줘요. 박명숙 씨는 서류를 던지듯 내밀었다. 나는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네, 확인해 드릴게요. 그녀가 나간 뒤 나는 서류를 펼쳤다. 항목엔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다시 출력했다. 그리고 다시 전달했다. 박명숙 씨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되지. 아무것도 안 바뀐 건데.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웃었다. 입꼬리만 살짝 올린 그런 웃음.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봤다. 비가 올 것 같은 하늘이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고 바람이 세게 불었다. 내일도 똑같겠지. 현관문을 열었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다. 저녁 뭐 먹을까요? 아무거나. 나는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고 반찬통을 꺼냈다. 그리고 밥을 차렸다.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나는 누구지? 이름은 있지만 아무도 부르지 않는다. 가족은 있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다. 일은 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수첩을 다시 펼쳤다. 10월 17일 목요일.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다. 오늘도 아무 일 없었다. 그리고 수첩을 덮었다. 하지만 다음 날 모든 게 달라졌다. 비가 내렸다. 오전부터 굵은 빗줄기가 아파트 단지를 적셨다. 우산 거치대가 금방 차서 로비 바닥이 물에 젖었다. 나는 대걸레를 들고 나가 바닥을 닦았다.
무릎을 굽히고 천천히 밀었다. 허리가 아팠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다. 오후 2시쯤 로비 문이 급하게 열렸다. 박명숙 씨였다. 그녀는 비를 흠뻑 맞은 채 들어왔다. 우산도 없이. 얼굴이 창백했다. 손으로 벽을 짚으며 비틀거렸다. 그녀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로비에는 사람이 몇 명 있었다. 택배를 기다리던 젊은 엄마, 배달 음식을 든 오토바이 기사, 우산을 털던 경비원 아저씨. 모두 박명숙 씨를 봤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도 멈췄다. 대걸레를 든 채 그녀를 바라봤다. 왜 내가? 박명숙 씨는 지난주에도 나한테 짜증을 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해? 라고 했다. 서류를 던지듯 내밀면서. 굳이 내가 나서야 할까? 그런데 박명숙 씨가 무릎을 꿇었다. 천천히 힘없이. 바닥에 손을 짚고 고개를 떨구었다. 누가 좀 목소리가 떨렸다. 젊은 엄마는 핸드폰을 쳐다봤다. 배달 기사는 뒤로 물러섰다. 경비원 아저씨는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모두 알고 있구나. 저 사람이 누군지. 박명숙 씨는 단지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다. 누구에게나 함부로 대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항의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피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대걸레를 벽에 기댔다. 한 걸음 옮겼다. 박명숙 씨 쪽으로. 그래도 사람이잖아. 내 발이 먼저 움직였다. 어디 아프세요? 나는 그녀 곁에 무릎을 꿇었다.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축축하고 떨렸다. 박명숙 씨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흐려져 있었다. 숨이 안 쉬어져요. 목소리는 작았다. 평소에 거침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녀는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일 뿐이었다. 괜찮아요. 나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내 손도 떨렸다. 경비 아저씨 119 불러주세요. 경비원이 그제야 움직였다. 전화기를 들었다. 나는 박명숙 씨의 손을 잡았다. 꽉. 금방 나아질 거예요. 그녀가 내 손을 다시 잡았다. 힘이 없었지만 놓지 않으려는 게 느껴졌다. 무서워요. 나도 무섭다. 하지만 나는 손을 놓지 않았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5분. 그 5분은 무척 길었다. 박명숙 씨는 계속 내 손을 잡고 있었다. 숨을 헐떡였다. 얼굴에서 땀이 흘렀다.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나는 반복해서 말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왔다. 들것을 들고 박명숙 씨를 옮겼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내 손을 놓지 않으려 했다. 고마워요. 그녀가 작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구급차 문이 닫혔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다. 로비는 조용해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왜 그랬을까? 왜 나섰을까? 대답은 없었다. 그저 몸이 먼저 움직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는 여전히 내렸다. 우산을 쓰고 걸었지만 신발은 흠뻑 젖었다. 현관문을 열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있었다. 저녁 뭐 먹을까요? 아무거나. 나는 부엌으로 갔다. 손을 씻었다. 찬물에. 계속 씻었다. 저 사람은 괜찮을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다. 내가 잘한 걸까? 대답은 없었다. 사흘이 지났다. 아무 일도 없었다. 관리사무소는 여전히 조용했고 민원은 계속 들어왔고 나는 그저 하루를 보냈다. 박명숙 씨 이야기는 단지 안에 퍼졌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내게 묻지 않았다. 그래, 이게 맞는 거야. 조용히 지나가는 게. 오후 3시쯤 사무소 전화가 울렸다. 관리사무소입니다. 이정희 씨 계시나요? 낯익은 목소리였다. 박명숙 씨. 네. 저예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나는 수화기를 꽉 잡았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날 제가 큰일 날 뻔했어요.
병원에서 응급실로 바로 실려갔는데 심장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조금만 늦었으면 이정희 씨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무례했어요. 아, 그랬구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내가 뭘 했다고. 하지만 가슴 한쪽이 따뜻했다. 며칠 뒤 아침에 로비를 지나는데 박명숙 씨가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걸음을 멈췄다. 이정희 씨, 나도 멈췄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잘 지내세요. 네, 괜찮아요. 짧은 대화였지만 무언가 달라졌다. 그녀의 목소리, 눈빛, 그리고 나를 부르는 방식. 며칠 더 지나자 다른 주민들도 나를 보면 눈을 마주쳤다.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어떤 사람은 수고하세요라고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택배실에서 상자를 나르던 날 젊은 엄마가 다가왔다. 도와드릴까요? 아,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그녀는 상자 한쪽을 들었다. 우리는 함께 옮겼다. 그날 정말 대단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저는 못했거든요. 무서워서. 그녀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괜찮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상자를 내려놓았다. 그녀가 웃었다. 이정희 씨, 정말 감사해요. 그날 퇴근길 나는 처음으로 정문으로 나갔다. 주민 몇 명이 지나갔다. 그들은 나를 봤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수고하셨어요. 나도 고개를 숙였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버스 정류장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나는 하늘을 봤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다. 해가 비쳤다. 이상하네.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계약직이고 여전히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다. 그날 밤 수첩을 펼쳤다. 10월 24일 목요일. 그 아래 한 줄을 적었다. 오늘은 정문으로 퇴근했다. 그리고 수첩을 덮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변화는 천천히 왔다. 거대한 파도가 아니라 작은 물결처럼. 아침에 로비를 지날 때마다 누군가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나도 답했다. 네, 안녕하세요. 어색했지만 싫지 않았다. 박명숙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관리사무소에 들렀다. 민원 때문이 아니었다. 그냥 인사를 하러 왔다. 이정희 씨,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좀 무리했나 봐요. 요즘은 조심하려고요. 그녀는 예전처럼 서류를 던지지 않았다. 공손하게 건넸다. 그리고 기다렸다. 내가 확인할 때까지. 고맙습니다. 그녀가 나가고 나면 나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게 진짜일까? 하지만 진짜였다. 어느 날 오후 택배실에서 상자를 정리하고 있는데 젊은 엄마가 들어왔다. 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정희님, 네? 이거요 별건 아닌데 제가 만든 쿠키예요. 그녀는 봉투를 내밀었다. 얼굴이 빨개졌다. 그냥 감사하다는 마음이에요. 그날 저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저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이거라도. 나는 봉투를 받았다. 따뜻했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웃었다. 그리고 나갔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쿠키 냄새가 났다. 달콤하고 따뜻한. 하나를 꺼내 입에 넣었다. 바삭했다. 맛있네. 그날 저녁 집에 쿠키를 가져갔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있었다. 이거 받았어. 나는 봉투를 내밀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뭔데? 쿠키. 주민이 줬어. 왜? 그냥. 남편은 쿠키를 하나 꺼내 먹었다. 씹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맛있네. 그치? 우리는 잠시 함께 쿠키를 먹었다. 말은 없었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이상하다.
언제부터 이렇게 편해졌지? 다음 날 경비원 아저씨가 나를 불렀다. 이정희 씨, 네? 이거 좀 봐주세요. 그는 서류를 내밀었다. 민원 처리 기록이었다.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예전엔 혼자 처리했다.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하지만 지금은 물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펜을 들고 표시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이정희 씨가 잘 아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익숙해서요. 아니에요. 진짜 잘하세요. 그는 진심이었다.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며칠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한 달 만이었다. 엄마, 응,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글쎄 좋은 일이라기보단 그냥 조금 달라진 것 같아. 어떻게요? 사람들이 날 좀 봐주는 것 같아. 딸이 웃었다. 엄마가 원래 멋진 사람이잖아요. 그래? 네? 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멋진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을까? 그날 밤 수첩을 펼쳤다. 11월 2일 토요일. 그 아래 한 줄을 적었다. 딸이 전화했다. 목소리가 밝아졌다고 했다. 그리고 수첩을 덮었다. 다음 주 월요일 박명숙 씨가 또 들렀다. 이번엔 다른 주민 2명과 함께였다. 이정희 씨, 네, 우리가 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단지 환경 개선 모임을 만들려고요. 주민들 의견 모으고 관리사무소랑 협력해서. 근데 이정희 씨가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놀랐다. 제가요? 네? 이정희 씨가 제일 주민들 이야기 잘 들어주시잖아요. 그건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못 보는 것들도 이정희 씨가 보시고. 박명숙 씨가 말했다. 저도 지난번에 느꼈어요. 이정희 씨는 진짜 사람을 보는 분이라는 걸.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생각해 보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들이 나가고 나는 자리에 앉았다. 사람을 본다고? 손이 떨렸다. 나 같은 사람을? 퇴근 후 버스에 앉아 나는 창밖을 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다. 달라졌구나. 정말.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다.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다. 왔어? 응. 오늘 뭐 있었어? 남편이 물었다. 내게. 그냥 주민들이 모임 참여하라고 했어. 그래, 좋네. 응. 저녁 먹자. 남편이 일어섰다. 부엌으로 갔다. 이 사람도 달라진 걸까? 저녁을 먹으며 남편이 말했다. 요즘 표정이 좋아. 그래? 응, 예전보다. 나는 숟가락을 놓았다. 당신도 요즘 좀 나아진 것 같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런 것 같아. 우리는 서로를 봤다. 오랜만이었다.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 게. 그날 밤 수첩을 펼쳤다. 11월 9일 토요일. 그 아래 적었다. 모임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리고 남편이 내 표정이 좋아졌다고 했다. 펜을 들고 한 줄 더 적었다. 나도 그렇게 느낀다. 끝까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아파트 단지에 첫눈이 내렸다. 하얗게 조용히. 나는 로비 유리창 너머로 눈을 바라봤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어른들이 걸었다. 모두 조심스럽게 하지만 즐거운 표정으로. 이정희 씨, 박명숙 씨가 들어왔다. 목도리를 두르고 코트를 입고. 눈 오네요. 네, 예쁘죠. 올해 첫눈이에요. 그녀가 웃었다.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이정희 씨 덕분에 이 겨울을 볼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니, 정말이에요.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환경 개선 모임은 한 달에 2번 열렸다. 처음엔 어색했다.
회의실에 앉아 주민들과 마주하는 게.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화단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엘리베이터 청소 주기를 조정하면 좋겠어요. 아이들 놀이터 벤치가 낡았어요. 사람들은 의견을 냈다. 나는 듣고 기록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사람들이 돌아봤다. 화단은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면 어떨까요? 자원봉사로. 그러면 애착도 생기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좋은 생각이네요. 한 사람이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공지 올려볼까요? 모임이 끝나고 박명숙 씨가 다가왔다. 이정희 씨 의견이 제일 실용적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녀는 진심이었다. 12월 중순 화단 자원봉사 모집 공고가 나갔다. 10명이 신청했다. 토요일 오전 사람들이 모였다. 장갑을 끼고 삽을 들고. 나도 나갔다. 이정희 씨도 오셨네요. 네, 저도 도와드릴게요. 우리는 함께 일했다. 흙을 파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편했다. 서로의 존재가 자연스러웠다.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일을 마치고 사람들은 웃으며 헤어졌다. 그날 저녁 남편이 물었다. 오늘 뭐 했어? 화단 가꿨어. 주민들이랑. 그래? 힘들었겠네. 아니, 좋았어. 남편이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다. 당신 요즘 정말 많이 달라졌어. 나도 그런 것 같아. 우리는 저녁을 먹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가까웠다. 크리스마스 이브 딸이 집에 왔다. 엄마,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딸의 얼굴이 밝았다. 어떻게 온 거야? 깜짝 방문이요. 딸은 가방을 내려놓고 나를 안았다. 엄마, 정말 달라지셨어요. 뭐가? 표정이요. 목소리도. 전화할 때마다 느꼈는데 직접 보니까 확실해요. 나는 말없이 딸을 안았다. 나도 몰랐어. 이렇게 달라질 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딸이 말했다. 엄마, 저 부산에서 승진했어요. 정말? 네, 그래서 이번에 서울로 발령받았어요. 남편이 물었다. 그럼 가까워지는 거네. 네. 이제 자주 올 수 있어요. 딸이 나를 봤다. 엄마, 곁에 있고 싶어서요.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그래. 잘 됐다. 그날 밤 딸은 내 방에서 잤다. 오랜만이었다. 함께 누워 천장을 보는 게. 엄마, 응. 엄마가 그날 그 사람 도와줬다고 들었어요. 누가 그래? 단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커뮤니티에. 그래? 엄마, 멋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조용하지만 필요한 순간엔 용기 있는 사람.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엄마가 그렇게 키워주셔서요. 우리는 손을 잡고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또 내렸다. 나는 창문을 열고 밖을 봤다. 아파트 단지가 하얗게 덮여 있었다. 화단도 놀이터도 주차장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정말. 여전히 나는 계약직이다. 여전히 대단한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나는 보이지 않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스스로를 숨기고 있었을 뿐이다. 작은 선택 하나가 모든 걸 바꿨다. 손을 내밀었던 그 순간. 사람을 본 그 순간. 관계의 온도가 바뀌었다. 그리고 내 삶의 결도 바뀌었다. 오후에 관리사무소로 출근했다. 로비를 지나는데 주민들이 인사했다. 정희 씨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민원 목록을 확인했다. 오늘도 할 일이 많았다. 하지만 무겁지 않았다.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 사람답게 행동한 기억은 남으니까. 그날 저녁 수첩을 펼쳤다. 12월 25일 수요일. 그 아래 적었다. 딸이 서울로 온다. 자주 볼 수 있다. 그리고 한 줄 더. 나는 지금 행복하다. 수첩을 덮고 창밖을 봤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내 삶처럼.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어떤 하루는 우리를 조금 다르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의 작은 숨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저에겐 큰 응원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